이번에도 새로 시계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얘기는 논문이 하나 새로 발표됐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해밀턴에서 나온 재즈마스터 C9 쿼츠라는 모델을 사봤고요. 이 모델은 해밀턴이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미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위스 브랜드긴 한데, 그래서 주로 미국 재즈 초기 시대의 거장들을 좀 기념하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초기 시대 재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조금 어렵던 시대에 그 재즈의 어떤 성공,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영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거장들을 좀 기념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보면 약간 이제 색소폰 느낌의 이제 골드 그 스타일 느낌이 나죠. 자, 근데 세상에는 뭐 재즈에만 거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임상심리학에서도 많은 마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마스터는 지금 바로 병원이나 혹은 심리치료실 현장에서 많은 환자분들의 마음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진정한 임상심리학 마스터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이분들을 우리는 보통 임상심리 전문가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런 임상심리 전문가 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심리평가의 과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을지, 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할 내용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우리 심리 전문가분들이 병원 현장, 임상 현장에서 검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고,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로서 보상받고 있는지를 실제 자료로서 분석한 연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논문에 잘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또한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또 다른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람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오다영 선생님께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보람의 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다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그 종합병원 봉직이들의 경우에 그 연봉 대비 한 5배 정도 의료 수익을 내야지 수지 균형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세부 진료과별로 상이하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 연봉이 5천이라고 했을 때 병원에는 1억 정도의 수익을 내야 병원으로서는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건데요.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수련 감독자나 수련생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에 그 공헌을 하는 인력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어디까지나 좀 철저하게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사실 그 수련생을 교육해야 하고 배출해야 되는 수련 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익만을 고려해서는 조금 안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병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관점이고, 급여를 받는 인력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비슷한 연차의 직장인 연봉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가 적다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절대적인 수치로만 따지자면 평균보다는 훨씬 높겠지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석사에 수련까지 더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는 이제 전문 지식을 쌓는데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직업 특성상 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언제까지고 계속 쓸 수는 없고, 이제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히 테크니션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전문성의 입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 행위들은 수가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가라는 것은 환자가 내는 금액,
그리고 건강보험 부담금을 모두 총합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는 이제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매년 특정 의료행위별로 항목들을 분류를 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의원급인지, 종합병원급인지, 뭐 대학병원급인지 그 기관에 따라서 단가를 따로 산정을 해두고 수가 항목별로 업무량, 인력 비용, 의료장비 비용,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점수를 함께 산출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원들은 이렇게 분류된 검사 항목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검사 세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급여 항목일 경우에는 그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서 환자 부담금이 줄겠지만 비급여 항목일 경우에는 전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검사를 선택해서 구성하는 것은 병원의 몫이겠지만 의료행위, 그러니까 그 검사 항목들에 대한 수가는 이미 건강보험 체계하에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심리검사에 책정된 비용에 검사자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그 풀배터리를 하나 시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도 아마 걸릴 거예요. 검사가 끝난다고 해서 그 임상심리 전문가의 일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 결과를 스코어링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한 환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적어도 한 8시간, 9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현재 심리 검사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 그러니까 판독이나 해석을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 검사 자체가 수가가 좀 낮게 산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로샤 검사라든지 뭐 지능 검사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 검사 과목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검사를 제대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 검사 결과를 그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적어도 3년 정도의 수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 그 전문가의 전문성은 차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해도 또 웨이즈 검사가 보통 한두 시간, 그리고 뭐 로샤가 4, 50분 정도 걸리고 또 보고서 작성은 그 배의 시간이 필요한데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의지 단가가 한 2~3배 정도는 비싼데 또 촬영을 하고 판독하는 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거든요. 물론 기기값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노동력 대비하자면 수가가 좀 상당히 낮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측면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 대한 행위 수가 자체도 낮게 산정이 되어 있지만 검사 채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 그리고 그 노력들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 현장에 있어서는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학회의 노력만으로는 좀 힘들 것이고 그 전문가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가 개인으로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실제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사실 어떤 노력도 수가 책정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전문가 개인과 그리고 학회가 함께 그 수가 산정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대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논문에서는 최초로 각 병원 현장에서 심리 검사들을 시행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각 어떤 활동들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심리평가에 대한 제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좀 기초자료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이 연구를 이제 일선에서 책임을 맡고 진행했던 게 저희 연구실에 지금은 이제 졸업한 유수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수연 선생님께 이 연구 진행하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부분들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라던가 소감에 대한 얘기 한번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했던 연구는 2020년도에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진행됐던 병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자세하게는 이제 병원 현장에서 어떤 검사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런 검사들을 시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또 병원 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검사의 어떤 한계나 그리고 또 조금 이런 방식으로 발전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던 연구입니다. 심리평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많은 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도의 전문가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는 심리평가에 매겨지고 있는 보험 수가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리평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 전반에 있어서 모든 의료 행위의 수가가 사실은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양질의 의료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의 급여, 일정한 정도의 벌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원래 적정한 정도의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 시간, 더 많은 평가나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그냥 출발에 불과합니다. 재즈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모두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신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고 계시고 또 그 중에는 되게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우리 심리 마스터들도 이제는 그 행위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충분히 존중받고 그리고 좀 더 제값을 받아서 좀 워라밸을 지키면서도 어떤 이분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사회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현재 사실 이 수가 체계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논의, 그뿐만 아니라 많은 좀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해결책과 대안을 좀 모색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